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외교차관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핵협의그룹 NCG 같은 양국의 중요한 메커니즘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열린 미한 외교차관 협의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측과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I do want to just underscore here clearly our strong confidence in the ROK and our deep belief in the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the country. We've obviously been watching circumstances closely and we are in the closest possible touch with our counterparts. 캠벨 부장관은 이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한국 외교부 내 동료, 파트너와 필수적인 소통에 의존해왔다면서 우리는 한국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우리의 헌신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수행 상황을 언급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한국의 상황은 헌법과 법치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assure you, Deputy Secretary and the United States, that the governance under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is operating stably, and what will unfold in Korea from now on will follow the democratic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rule of law. 한국 외교부는 김 차관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미국에서는 미한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 미한일 협력, 북한 문제 등을 협의하고 일본에서는 한일 외교차관 회담과 한일 관계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사항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미국 방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캠벨 부장관은 이달 초 연기된 미한 핵협의그룹 NCG 재개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논의 주제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미한 관계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통화에서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전하고 민주적 제도와 법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하고 자폭형 무인기 등을 지원하려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또 북한이 연말에 군 정찰 위성 발사는 어렵겠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3일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여러 출처의 정보와 첩보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등의 전력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 지도에서 공개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생산, 지원하려는 동향이 일부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이어 북한이 전쟁 특수를 이용해 노후 전력을 소모하고 신규 전력의 전투 경험을 쌓음으로써 한국에 비해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이는 한국에겐 군사적 위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푸틴으로 하여금 김정은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는 푸틴에게 요구할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추가 파병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점검하고 있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 합참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등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 북한은 이달 들어 동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도발과 관련된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의 국내 상황을 관망하면서 연말 당 전원회의 등 내부 상황 관리에 치중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최근 군사 분계선 일대 작업에 수천 명의 병력을 증원해 약 40km에 걸친 방벽 상단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북한 군인과 주민의 탈북 월남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며 특히 일부 구간엔 전기 철책을 설치하고 염소로 추정되는 동물을 갖다 대 철책 성능을 실험하는 장면도 한국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은 지난달 29일 이후 중단된 상태지만 북한의 풍선 부양 기지 여러 곳에서 자재 확보 등 준비 동향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 기습적 부양은 언제든 가능한 상태로 분석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내년에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 아래 통미 봉남식 무시 전략을 유지하면서 대남 풍선과 소음 방송, 위치 정보 시스템 GPS 교란 등 회색지대 공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이 올해 3기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던 정찰 위성은 현재 준비 동향을 고려할 때 연내 발사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국가적 노력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집중하고 특히 이제 대러 무기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그 우주 발사의 우선순위는 결국 하반기에 우크라이나 참전이 더 본격화되면서 뒤로 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참은 그러나 최근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동체 생산과 이동 징후, 북한의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미국 대통령 취임 등 대내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당 전원회의를 전후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계훈련과 연계된 대남 무력 시위 성격의 훈련과 함께 러시아라는 뒷배를 업고 대미 협상력 재고를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핵실험 등 다양한 전략적 도발 시도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정보 공조와 대비태세 확립이 기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국방부 부장관에는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븐 파인버그를, 또 정책 차관에는 엘브리지 콜비, 획득 유지 차관에는 마이클 더피, 연구공학 차관에는 에밀 마이클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콜비 정책 차관 지명자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외교와 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매우 존경받는 인사라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군사력을 복원하고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핵 확산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군의 세 번째 군사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 위성에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밤낮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 정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 지난 21일 한국군의 정찰위성 3호기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 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기다란 로켓이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갑니다.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51분 뒤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정찰위성 3호기는 앞으로 몇 달간 운용시험 평가를 거친 뒤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2일, 2호기는 올해 4월 8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바 있습니다.
이번 3호기는 2호기와 마찬가지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호기에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활용하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촬영 장비가 탑재돼 선명한 이미지는 얻을 수 있지만 구름이 많이 낀 날이나 악천 후에는 정찰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3호기 발사로 날씨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한국군이 북한의 동향을 더 잘 감시, 정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Relative to the electro-optical system, the SAR system allows imaging to happen at night and through clouds. So it helps increase the amount of time that North Korean targets are potentially able to be imaged. 위성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SAR 위성은 날씨가 안 좋은 지역을 정찰할 경우 광학 위성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면서도 완전한 영상을 얻으려면 둘 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과의 역량 비교는 정보 부족으로 쉽진 않지만 한국 정찰 위성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re is a qualitative level at which they are much more capable in terms of amount of data and resolution of the images. 한국군은 내년까지 정찰위성 2기를 추가해 모두 5개를 띄워 한반도 상공을 약 2시간 간격으로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다면서 1, 2호기와 함께 감시 정찰 위성의 군집 운용 능력을 확보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찰 자산인 RC-135B 리벳 조인트가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트 레이더 24와 군용기 추적 X 계정 등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으로 23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천 서해상공에서 신호를 노출했습니다. 이후 오후 7시까지 서해와 동해를 3차례 왕복한 뒤 한국 수도권 일대를 4번 선회하는 비행 항적을 그렸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정찰기여서 이번 비행이 북한의 도발 징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리벳 조인트는 지난 9일과 17일에도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으며 2022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한 시점을 전후로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왕복 비행하며 항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가 최근 대북지원단체인 캐나다의 First Steps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두유 제조 기계 등을 지원하며 북한 어린이의 역량 개선을 도와온 First Steps는 142만 8천 달러 상당의 20리터 대형 스테인리스 캔과 보일러 등 6가지 물품을, 또 북한의 식량과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온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양동이와 안전핀용 금속 손잡이, 손톱깎이 등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대북제재 면제 기간은 각각 12개월과 9개월이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가 이어지면서 실제로 언제 물품이 반입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통상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내외 반도체 시장 지배를 목표로 광범위한 반경쟁, 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국산화와 자급자족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 증거에 나타났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어 이런 중국의 행위와 정책 관행은 미국과 다른 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 산업과 노동자의 경쟁력, 핵심 공급망, 미국의 경제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 대상은 범용 반도체에 초점을 맞추고 방위와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전력 생산 및 전력망과 같은 중요 산업의 하위 제품의 부품으로 통합된 반도체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해 대통령이 보복 관세 등을 매길 수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퇴임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다루게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와 관련 제품에는 별도 관세가 가중 부과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정부가 미국의 파나마 운하 이용에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나마 운하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핵심 국가 자산으로 여겨진다고 밝히고 안전한 파나마 운하는 미국 상업과 미국 해군의 대서양에서의 태평양으로의 신속한 전개에 핵심적이며 미국 항구까지의 운송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나마 정부가 미국과 미국 해군, 기업 등에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이 완전한 바가지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km의 파나마 운하는 미국 주도로 1914년 완공됐으며 1999년 소유권이 미국에서 파나마 정부로 이전됐습니다. 한편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X에 공개한 성명에서 파나마 운하와 인접지역 일체는 파나마에 속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히고 파나마의 주권과 독립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파나마 운하 통행료는 즉흥적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군이 미국이 필리핀에 배치한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인수합니다. 로이 갈리도 필리핀 육군 참모총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 열도 방어구현 개념에서 그 타당성과 기능성을 확인했다면서 미국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리도 참모총장은 이어 타이폰 미사일 체계를 통해 유엔 해양법이 정한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즌의 필리핀 해군과 해안경비대, 민간 선박 등을 지키기 위한 전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도입 규모는 필리핀 경제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폰 미사일 체계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한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 체계로 순항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중국 남부 본토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필리핀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발적이고 위험한 조치라면서 필리핀국과 동남아 지역 국민들의 역사 또 영내 안보를 위해 극도로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완전 대국인 프랑스가 25년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을 가동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지난 21일 프랑스 북부에 건설한 원전 플라망빌 3호기를 국가 전력망에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신규 원전을 가동한 것은 지난 1999년 15-2호기에 이어 25년 만입니다. 플라망빌 3호기는 유럽형 3세대 가압 경수로 원전이며 설비 용량이 1.6기가와트 GW로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최대 발전 시 약 2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플라망빌 3호기는 2007년 12월에 착공했으며 당초 201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새로운 안전 규제가 도입돼 부품, 용접 결함 등의 문제로 건설이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건설 비용은 당초보다 4배인 약 130억 유로로 늘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035년에서 2050년까지 총 6기에서 15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